퇴직 전에는 이제 아시겠지만 직장인이 얼마나 힘듭니까? 아침에 저녁에 또 늦게 들어와서 아침 일찍 나가면 식구들 그 얼굴도 못 보고 이제 젊었을 때 아이들이 어릴 때는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이게 제 인생을 산 게 아니라 이제 직장을 위해서 다 이제 모든 걸 열정을 쏟아부었잖아요. 퇴직 후에는 좋은 게 아침에 내가 이제 이렇게 얽매일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니까 이것도 참 이렇게 좋은 나한테 기회구나 이렇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시간을 누릴 수 있잖아요. 누구한테 가서도 이렇게 그 서로 직장 가다 보면 또 많은 그 이해 타산이 있고 또 이렇게 서로가 이제 그 뭐랄까 신경을 쓰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은퇴 이후에 감사한 것이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 같은 경우는 저 책을 냈잖아요. 그 책을 냈기 때문에 이 막을 새로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생겼고 또 은퇴 이후에 내가 그 새로운 그 뭔가를 준비하고 있지만 그것이 모든 결과물이 금방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멀리 내다보고 내가 이제 새로운 그 뭐랄까 돌파구를 이렇게 좀 준비해 나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분명히 은퇴 이후 삶도 이렇게 좀 덜 무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그 젊었을 때는 우리가 많은 것을 하도 덜 피곤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퇴직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제 누가 날 도와주지 않잖아요. 내가 혼자 해야 되잖아요. 특히 이제 그 대기업에서 이제 그 임원을 하고 글로벌 사장하다 나오면은 다 내가 이렇게 시키기만 하고 이제 모든 결정만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나와 보니까 참 그것이 좀 힘들었거든요. 어느 정도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차피 우리가 퇴직하고 나면은 또 나머지 시간이 또 수명이 100세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또 많은 시간이 소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은퇴 이후에는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요새 이제 그 언택트 시대에 세상이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평상시에도 이렇게 세상의 그 패러다임을 이렇게 좀 잘 눈여겨보고 해서 내가 은퇴 이후에 그냥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이렇게 그렇게 그냥 무료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과거에 뭘 했지? 그래서 그걸 갖고 내가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 좀 뭔가 그 일감을 찾다 보면은 거기서 내가 하루하루가 또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고민이 이제 당연히 있죠. 왜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새로운 또 이렇게 뭘 하려고 하다 보면 투자를 하게 되면 또 리스크가 생기니까. 그 저는 이제 그런 새로운 내가 그 시드머니를 모아놓은 것 같고 내가 새로운 주변에 보면 이제 자영업 하는 분도 계시고 많은 분이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또 그 억대 연봉을 내가 1억 5천 2억을 이제 8년간 이렇게 받았으니까 또 뭐 그거 갖고 이제 저는 그 돈을 많이 벌려고 새로운 그 자영업을 하거나 하다 보면 얼마나 또 몸이 피곤합니까? 그래서 저는 내가 좀 덜 벌더라도 내가 그동안에 그 써왔던 그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새로운 그 도전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은퇴 이후에 제가 이제 주얼리 또 이제 그 전문가니까 또 마지막에 제가 이제 상인 고문을 하면서 주얼리 그 창업을 했습니다. 실버 주얼리 지금 저가품을. 그 작년에 제가 그 스마트 스토어라고 이제 그게 뭐냐면 무자본 창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있나 해갖고 제가 스마트 스토어를 제가 강의 듣고 해서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제가 나의 경험을 새로운 파를 통해서 내가 다시 이제 도전하기로 그렇게 내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퇴직 이후는 이제 아무래도 이게 시간이 가면서 내가 뭔가 그래도 이제 준비가 있어야지 준비가 없다 보면 하루가 좀 무료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에 그 20, 30년간을 바쁘게 살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의식적으로 아침에는 이제 일어나면 오전에는
좀 여유도 갖고 집에서 이제 식구와 아내와 또 이야기도 많이 나누면서 오후에 이렇게 바쁜 일정은 뭐 잡을 수도 없죠. 그래서 이제 하나나 한 2개 정도 이렇게 일을 잡아서 내가 나의 이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그 저녁에는 또 건강이 또 은퇴 이후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전에 일어나서 오후에 누굴 만날까 이런 계획도 세우면서 내가 새로 준비한 콘텐츠를 갖고 이제 그러한 뭐랄까 그 큰 투자 없이 내 콘텐츠를 만드는 플랫폼을 준비하지만 저녁에는 꼭 내가 그 건강 관리를 위해서 1시간 정도 꼭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렇더라고요. 우연한 것이 또 이게 나한테 새로운 걸 깨우쳐 주는데, 제가 이제 책을 내고 났더니 모 언론사에서 저한테 이제 신문 구독을 요청을 해서, 그건 뭐 큰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2만 원이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얼핏 내가 그동안에는 이제 기업에서 신문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은퇴 후 이제 신문을 안 보다 보니까 이게 나한테 또 새로운 이렇게 뭐랄까 트렌드를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겠구나 해서 신문 구독을 하면서 제가 세상의 그 패러다임을 공부하면서 내가 또 준비한 것을 거기서 많이 그 새로운 소스를 얻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퇴직 이후에는 제가 이제 이제 올 5월 달이면은 제가 1년이 돼 가는데, 그러니까 퇴직 후에는 당연히 내가 이제 수익이 없으니까 이제 지출을 줄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이 다 성장하고 직장 생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내가 그 직장 생활 할 때보다 퇴직하고 나서 비록 수입원이 줄었지만 내가 지출을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밸런스가 크게 차이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은퇴 이후에 제가 이제 그 마지막으로 내가 억대 연봉을 받던 그것이 수입이 이제 중단이 되니까 갑자기 수입은 확 줄었지만, 그 줄은 것만큼의 내가 또 그 비용을 줄이다 보니까 내가 또 덜 힘들었거든요. 생활비도 덜 들어가고. 그리고 저는 이제 공교롭게 올해 1월 달부터 제가 이제 벌써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금을 1월 달에 받았는데 그것이 제가 162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연금을 받고 또 생활비 비용을 나가는 걸 줄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요새 이제 바쁜 게 없으니까 또 내가 이제 뭐 자동차 같은 것도 이제 덜 굴리고 지하철 타고 다니다 보니까, 예를 들면 내가 100이 들어오던 거를 내가 생활비를 내가 이제 줄이니까, 그것을 내가 60을 줄이면은 밸런스가 이제 40만 원 정도, 40%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렇지만 내가 그거를 자꾸 이렇게 노력을 해서 그것을 접점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가 이제 따져보니까 내가 그 억대 연봉 받을 때 그 임원이 한 시절에 받던 금액의 한 3분의 1 정도만 쓰니까 충분히 이렇게 불편하지는 않더라고요. 네. 저는 요새 내가 실제로 이제 카드 결제가 들어올 때 보니까 300만 원 이상을 못 쓰더라고요, 제가. 네. 제가 스스로도 이제 많이 줄였죠. 네. 안녕하세요. 너하나의 은퇴학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특별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그 특별한 제안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50대 살다 보면 사실 참 속에 답답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실 분들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일단 50대쯤 되다 보면 직장에서 직장 상사하고의 갈등 문제, 남편하고의 갈등 문제, 시부모님하고의 갈등 문제, 자녀들과의 갈등 문제, 친구 사이의 갈등, 속 터지는 일들 너무 많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사실 그 얘기 못하고 살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누군가가 또 공감을 받을 수 있고 누군가가 위로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실 분들, 여러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작은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마구마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말 특별하다면 괜찮은가요?
정말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살면서 누구나 다 그 답답한 거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직장에서의 일들, 친구와의 일들, 남편과의 일들, 자식과의 일들, 시부모님과의 일들, 이렇게 속 답답한 일들, 그런 거 경험했었던 거, 네. 그때 나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 사실 그런 위치 또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듣고 되게 공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50대 이후로 많은 분들이 창업, 자영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싶어 하시는 분 많은 것 같아요. 많이 있죠. 저희가 최근에 이제 한 두 군데 다녀왔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막 50대 창업하면서 어떤 계기로 하게 됐는지 하는데 뭐가 힘들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주의하면 좋겠더라. 하다 보니까 또 알바생이 너무 힘들어. 또는 이게 또 임대료 문제 뭐 이런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또 이거 아내가 안 도와줘 뭐 이런 얘기 있죠. 그래서 자영업 하면서 힘들어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50대 분들의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즐거웠던 일, 잘 되는 일들, 힘들었던 이야기 나눠주시면 새롭게 그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게 또 우리가 은퇴학교가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영업자 여러분들 시작하면서 어려운 일들, 잘 됐던 일들, 그럴 때 어떻게 해결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새로운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드리면은 50대, 50대. 평범하게 살아가시는 그럼요. 분들의 이야기를 네.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그렇죠. 50대 은퇴하고 나서 자영업을 해보니 이렇더라. 이런 말씀 나눠주실 분들을 그렇죠.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 대해서 인터뷰를 해주시면은 은퇴 전략가님께서 직접 인터뷰를 해주실 거고, 그렇죠. 은퇴에 대한 다양한 상담, 전략도 물론이죠. 같이 네네.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청을 하실 분들은 아래 이제 링크 그렇죠. 누르시면 링크. 양식이 있거든요. 네. 그걸 써주시면은 은퇴 전략가님께서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렇죠. 통화를 하시면 됩니다. 네네. 네, 저희 은퇴학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이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